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감염보존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다영이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유방암 치료와 임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감염보존 클리닉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그 진료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 위주로 좀 가급적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해당 주제를 이제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터뷰입니다. 이 여성분은 이 유방암 이제 완치가 된 분이고, 완치된 후에 이제 시행한 인터뷰인데,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이 궁금해서 이 의료진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고, 그때 돌아온 대답이 이제 중요한 치료들은 마쳤지만 이제부터 몇 년간 타모xifen 복용해야 되고, 타모xifen 다 먹고 난 후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해당 여성분은 그 사실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도 본인에게는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암은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사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임력보존 클리닉에서 진료를 할 때에도 이미 이 가임력이 너무 많이 저하가 된 상태로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이 미리 가임력 저하와 보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를 볼수록 이제 조금 더 이 가임력 보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성에 따라서 이 외국의 유명한 가이드라인들에서도 이 젊은 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 및 치료 후의 임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단 당시에는 설사 해당 여성이 앞으로 아이를 가질 관심이 없다라고 밝혔더라도 그 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소 손상 및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해서 이 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설명을 먼저 하고 이 항암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는 이런 가임력 보존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암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지만, 유방암은 이 40대에서 이 최다 유병률을 보이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40세 이하 여성의 비율이 10에서 13%로 이 유럽이나 미국, 서구 국가에 비해서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여성들의 완치율을 살펴보더라도 이 유방암 완치율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 완치율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최근에 이 의사신문을 살펴보면 이런 좋은 그 치료율이 더 최근에 더 높아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젊은 여성에서의 발생이 증가하면서도 치료 성적의 꾸준한 발전으로 이 완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서 이러한 유방암 완치 후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맞춰서 이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을 위해서 가임력 보존 치료의 중요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가입력 보존에 대한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보건복지와 국립암센터에서 이 항암화학요법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자료를 따왔는데, 빈혈이나 백혈구, 혈소판수 감소, 구내염, 오심부터 설사, 이 머리카락 빠짐과 같은 부작용들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입력 보존을 전공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 남성뿐만 아니라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는 특히 난소 기능 저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되면 이 특정한 약물들은 이 난소 자체에도 직접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난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손상을 유발하면서 이 난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손상도 유발함으로써 이 난포가 빠른 속도로
이 소진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여성의 난포 개수의 나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태어날 때는 약 100만 개 이상의 이 난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초경을 할 시점 즈음에는 한 30만에서 40만 개의 이 난포가 남아있게 되고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점차 감소를 하다가 30대 초중반부터 이런 난포 개수가 급격히 감소가 되면서 이후 약 51세경에 이런 난포가 모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폐경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항암 화학요법을 받든지 아니면 전신 방사선 요법을 받게 되면 그 치료 기간 동안 난포의 개수가 급격히 저하가 되게 되고 치료를 잘 마쳤다 하더라도 이후 기간 동안 이 난포 그 개수 저하가 더 빠르게 가파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가입력 저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전 난포의 소실이 일어나는 조기 난소부전, 즉 조기 폐경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암 치료를 통한 난포 개수의 변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나이를 고려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항암제를 쓰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난소 기능 저하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치료 완료 후에 임신이 가능한 시점에 따른 시간의 흐름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가장 유명한 이제 유럽 생식의학회 가이드라인에 실린 자료를 살펴보면 이 40대 여성이 유방암으로 특정 항암 화교법을 받는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포함된 항암제인데 일반적으로 이 이 약물이 포함된 이 AC 같은 이 항암 치료를 많이 받게 되고 이러한 치료를 받는 여성의 약 80% 이상에서 모혈경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30대 여성이 같은 종류의 항암 화학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기는 하지만 대략 50% 정도에서 모혈경이 발생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무혈경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영구히 난소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한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런 무혈경이 회복되는 경우들도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월경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난소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기 폐경이 오지 않는지 난소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난소 기능은 과연 의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안내를 하고 있을지 살펴보면 이 난소 기능은 AMH라고 하는 항뮬로간 호르몬을 통해서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이 난포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난포의 개수와 이 체열로 얻을 수 있는 이 AMH 레벨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실제로 나이별로 이 AMH를 살펴보면 나이에 따른 이 통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검사 결과를 이러한 전체 통계에 비교를 해서 난소 기능이 괜찮은지 아니면 평균보다 낮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MH를 통해서 현재 여성의 난소 기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 전에는 이 난소 기능이 추후 어떻게 될지를 유추하기 위해서 치료 전에 AMH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제가 근무하는 아산병원에서는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AMH 검사를 미리 이렇게 내주시고 저한테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이 가입력 보존 옵션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생식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이 가입력 보존 옵션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유방암 여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결 보존 방법과 흔히 난소 보호 주사라고 알고 계시는 이제 난소 억제제 두 가지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결 보존은 이 세포 단위의
보존으로 이제 난자 또는 배아를 동결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이 세포 단위의 동결 보존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조직 단위의 동결 보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난소 조직의 동결 보존도 가능하게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난소 보호 주사는 이제 실제로는 난소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시켜주는 주사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난자 또는 배아의 동결 보존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난임을 위해서 시행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이제 곧 체외수정 시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과정을 응용한 겁니다. 이 해당 과정에서 이 과배란 유도 과정을 거쳐서 이 난포를 한 번에 여러 개 동시에 키우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량의 난자를 한 번에 채취하는 게 가능하고 결혼한 분이라면 이 체외수정을 통해서 배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난자나 배아를 동결 보존을 해두었다가 추후에 이제 임신을 원하는 시점에 배아를 이식해서 이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이 난자 또는 배아 동결 보존 과정입니다. 이때 많이 이제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배아 동결과 난자 동결을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배아 동결은 이제 결혼을 한 분들만 가능하고 미혼인 분들은 난자 동결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거에는 이 난자 동결을 할 때 이렇게 아이스 크리스탈이 생기면서 이 난자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급속 동결 또는 유리화 동결이라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렇게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아이스 크리스탈 생성 없이 이게 깨끗한 동결 보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배아 동결이랑 난자 동결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결 보존 기간은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이 동결 보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난자나 배아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최근에는 10년 이상 동결 보존했던 난자 또는 배아로도 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보존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난자 채취 과정에서 또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 월경이 시작하는 것을 기다려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난임 치료를 할 때는 월경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 난자 채취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내가 꼭 필요한 항암 치료나 아니면은 이 수술이 늦어지지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 난자 채취 과정에서 그 호르몬제를 과량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한 호르몬이 높아지는 게 유방암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그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난자 채취 마친 직후에 바로 뭐 필요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월경 주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도 이 난자 채취 및 동결 보존을 위한 난소 자극은 가능합니다. 해당 여성분도 이미 월경을 시작한 지 꽤 오래 지난 상태에서 이제 난소 자극을 시행했고요. 난소 자극일로부터 난자 채취까지 일반적으로 한 12일에서 14일 정도 2주 안에 이 시술이 끝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언제라도 치료 시작은 가능하고 2주 안에 이러한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에 맞춰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과배란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이것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레트로졸이라는 약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방암 여성에서는 레트로졸을 투여하면서 난소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높아지지 않게 조절이 잘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난자 채취 직후 이 바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만약에 난자 채취 직후 항암 치료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난소 보호를 위한 난소 보호제를 이 난자 채취를 하는 날 바로 투여함으로써
이 난소를 보호하는 효과도 동시에 이제 얻고 있습니다. 이 바로 어제 이 미국에서 이 가임력 보존 관련 가장 유명한 학회인 미국 생식의학협회에서 바로 어제 실린 아티클 중에 이 소식 중에 하나가 음, 유방암 여성에서의 가임력 보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작년 12월에 이 새로 발표된 논문인데, 이 가임력 보존 치료 과정,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이 유방암의 재발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최근에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게 가임력 보존 치료를 담당하는 여러 의사들이 이 최근까지도 이러한 치료가 혹시나 그 유방암 여성들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난소 조직 동결 보존도 최근에 가능해졌는데요. 이 난소 조직 동결 보존의 장점으로는 이 난자 채취와는 달리 과별한 유도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주 정도의 그 날짜 지연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별한 유도를 하려면은 적어도 사춘기 이후 여성에서 가능한데, 이 사춘기 이전에 어린 여성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난자는 이 10개 내외, 그러니까 수십 개 안쪽만 동결 보존 가능한 반면에 이 난소 조직에는 수천 개의 이 난포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의 난자를 동결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혹시 다른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은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방암 여성분들 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셨을 텐데,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난소암의 그 확률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안젤리나 졸리가 실제로 이걸 시행을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이렇게 절제된 난소 조직 일부를 향후 임신을 원한다면 동결 보존해놔서 임신할 때만 이용을 했다가 다시 제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난소 조직을 채취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술이 필요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난소만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 배꼽을 한 1에서 1.5cm만 절개를 해서 시행하는 이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 가능하고, 그 시간도 실제 수술 시간은 한 15분 내외면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단일공 복강경 수술한 상처고 거의 티가 안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난소를 얻게 되면 이 동결 보존에 적합하게 이렇게 얇게 처리를 하게 되고, 이런 조직들을 나누어서 동결 보존을 했다가 향후에 이제 임신이 필요한 시점에 이런 조직들을 해동을 한 다음에 원래 난소가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진은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 시행을 했던 요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식을 했을 때 그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번 나누어서 동결 보존을 했다면은 여러 번 나누어서 이식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생착을 했다면 이러한 난소 조직은 수년간 그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난자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명 이상 아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보고되고 있고,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난소 보호주사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 실제 하는 역할은 이 난소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주사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난소가 역할을 하려면은 이 뇌에서 난소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난소 억제제는 그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난소가 세포 분열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좀 휴지기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일시적인 폐경 유사 상태를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난포의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 난포 활동에 필요한 혈류량도 감소를 하게 되고, 이 항암제가 혈류를 타고 이제 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항암제의 전파가 감소되면서 세포 손상도 감소될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방암 여성에서 이런 난소 보호 주사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조기 난소 부전, 조기 폐경이 72% 정도 감소됐고 추후에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한 1.82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폐경전 여성이라면 이 난소 기능 억제제를 난소 보호제를 투여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서 이렇게 투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은 이 난소 보호 주사는 이 100% 확실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동결 보존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난소 보호 주사는 이제 별개로 시행하는 개념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후에 산부인과적으로 이제 어떤 검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젊은 여성분이라면 이 필요한 암 치료 후에 정기적인 난소 기능 검사를 체크해서 이 난소 기능이 얼마나 유지가 됐는지 또 그 감소 속도는 어떤지를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호르몬 수용체 상태에 따라서 이제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목시펜은 이 국내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자궁 내막 용종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 난소 낭종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는 경우 자궁 내막암을 유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타목시펜을 복용 중인 여성분들은 약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유방암이 완치된 분들이 이제 임신을 시도하실 때 이 임신을 하는 것이 유방암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또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한테 기형이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까지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이 유방암 치료 후의 임신은 암의 재발이나 예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호르몬 수용체 타입이나 브라카 변이 타입에도 관계없이 안전하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치료에 임신을 했을 때 태아 기형도 증가하지 않고 사산이나 출산화 사망률 등도 증가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암화학요법을 마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임신을 했을 때는 임신 관련 합병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항암화학요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 1년 정도는 쉬었다가 임신 시도를 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게 이제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이 와시아웃이라고 이제 빠져나가는 기간 약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3개월 중단 후에 임신을 시도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목시펜은 기본적으로 약 5년, 이 고염군은 10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임신을 시도하실 분이라면 최소한 타목시펜을 몇 년 정도는 유지한 다음에 잠깐 쉬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 대규모로 진행 중에 있고 따라서 유방외과나 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저희 산부인과에서 이제 다학적인 상담을 통해서 임신 가능 시점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임신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